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회계원리 9번째 시간. 오늘은 분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계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기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장부에다가 기입하는 과정을 우리가 분계라고 합니다. 자, 분계는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날짜하고 계정 과목을 어떤 것을 쓸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쓸지 파악을 하게 되면 이 계정 과목을 차변에 쓸지 대변에 쓸지, 두 번째로는 계정의 위치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날짜와 계정 과목을 기입했으니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남았겠죠. 금액을 얼마를 기입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3월 1일 날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자, 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시작하려면 기업에 미천이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겠죠. 그 자본금을 기업으로 내놓는 것을 우리가 나올 출자, 자본금 할 때 자자에서 출자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기업에 내놓는 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3단계에 의해서 첫 번째 날짜는 3월 1일입니다. 그 다음 계정 과목을 파악해야겠죠. 계정 과목은 일단 현금이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현금을 내놨으니까 기업에 현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본금을 내놓은 거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계정 과목 두 개를 찾았네요. 현금하고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두 개를 찾았네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의 두 번째 위치를 파악해야겠죠. 자, 현금은 기업에 현금을 내놨으니까 기업에 현금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자산의 증가는 우리가 거래 8요소 할 때 배웠었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다가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날짜 기입하고 현금은 차변. 그 다음 두 번째,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자본금을 내놨으니까 자본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로서 대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 뭘 기입하면 되죠? 50만 원이 현금이 증가했고 자본금도 역시 5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까지 기입을 하게 되면 분계가 끝나게 되죠. 간단하죠? 자, 분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기는 어디다 쓰죠? 일기는 일기장에, 분계는 분계장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쭉 분계를 하는 장부를 우리가 분계장이라고 하고요. 분계장의 종류에는 병립식과 분할식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병립식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병립식과 분할식이 어떻게 모양이 생겼냐면, 자, 병립식은 우리가 분계장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금액을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병렬로 나란히 오른쪽 끝에다가 쓰는 것을 우리가 병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 아까 분계를 해봤죠? 50만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기업을 시작했을 때는 분계가 차변에 현금 50만 원이 되고 대변에 자본금이 50만 원이 되죠. 그럼 이거를 분계장에다 작성을 해보면 첫 번째로 3월 1일 날짜를 적고요. 적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거래인지를 요약해 놓은 것을 적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위치는 왼쪽에 쓰고요. 대변의 위치는 오른쪽에 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자산이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은 왼쪽에 쓰고, 이제 대변은 다른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한 줄 띄어서 대변에 자본의 증가로서 자본금을 쓰고, 그리고 요 현금이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한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현금으로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하였다라고 요거 밑에다 작성을 해줍니다. 이게 적요가 되겠고요. 원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계를 하고 나면 계정 과목별로 따로 또 정리해서 원장이라고 하는 것에 한 번 더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페이지 수를 우리가 원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의 1페이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원장이 몇 페이지야? 13페이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분계장은 지금 몇 페이지냐면 오른쪽에 분계장은 지금 현재 1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차변에는 50만 원, 대변에 50만 원. 이렇게 하면 병립식 분계장을 작성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분할식 분계장은 차변과 대변을 분할이니까 양쪽 끝에 나누어서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을 나누어 적는 형식을 분할식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래에 대해서 일자 3월 1일자 원면은 현금은 1페이지 들어가죠. 그리고 차변의 계정 과목을 적고요. 조교에 대변의 계정 과목을 적고 원면 작성하고 거래 요약을 적고 그 대신 금액을 분할식이니까 차변 금액은 왼쪽 끝에 대변 금액은 줄 맞춰서 오른쪽 끝에다가 작성을 하는 것을 분할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할식 보면은 이렇게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병립식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분계 문제 책에 나와 있는 분계 문제 교과서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분계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분계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3월 1일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하다. 첫 번째 단계 3월 1일이구나. 날짜 기입하고 계정 과목 현금하고 자본을 내놨으니까 자본금이 되겠죠. 그러면 계정의 위치, 현금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현금을 차변에 쓰고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을 쓰고 자, 요 분계 선생님 지금 분계가 잘 안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분계를 하는 방법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계정 과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 현금인지 이게 왜 자본금인지는 지금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선생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3단계에 의해서 분계를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립식으로 한번 분계장을 작성을 해보면 날짜 3월 1일 날짜 기입하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그리고 거래를 요약한 거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고요. 차변 위치에 줄 맞춰서 50만 원, 대변 위치에 50만 원 이렇게 작성하면 분계장 작성. 자, 다음 문제.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이 상품에 대한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창고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 판료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래 판료소를 알아야 이 계정 과목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니까.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 그리고 현금 계정 과목, 상품 계정 과목과 현금 계정 과목 두 개가 나왔죠? 자, 일자 3월 7일 계정 과목 상품은 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차변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상품 5만 원, 현금 5만 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자, 분계장에다가 역시 3월 7일 날짜 적고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자, 저기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상품을 매입한 거죠? 자, 그리고 차변에 5만 원, 대변에 5만 원 작성하면 이렇게 분계장이 끝나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상품 3만 원짜리. 그런데 내가 2만 원에 사왔던 거예요. 3만 원에 매출, 판매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은 돈을 받겠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자산의 증가 하나 나올 거고 상품이 창고에서 빠져나갔는데 내가 상품은 얼마에 샀던 거죠? 2만 원에 샀던 상품이 창고에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3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품을 판매한 이익이 발생하겠죠? 상품, 매출, 이익이 발생할 거고. 자, 날짜 3월 13일. 일단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현금. 그 다음 대변에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창고에서 2만 원에 샀던 게 빠져나갔죠. 그래서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상품. 그 다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상품을 팔아서 받은 이익이다라고 해서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작성했었죠. 작성한다고 했었죠. 거래 판료소에서 상품 매출이. 자, 대차평균의 원리 저번에 한번 배웠었는데 자, 차변에 3만 원, 대변에 합치면 3만 원. 대차평균 원리에 맞네요.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자, 분계장에다 작성을 해보면
3월 13일 날짜 적고 차변에는 현금,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이 발생했고 거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상품 매출이 발생했죠. 아, 근데 못 보던 게 하나 있네요. 죄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차변에는 계정 과목이 하나인데 대변에는 계정 과목이 몇 개입니까? 2개 이상의 계정 과목이 작성이 되었죠. 이럴 경우에는 차변의 반대편에다가 죄자라고 써줍니다. 여러 개의 계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정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차변 반대편에다가 죄자라고 써준다. 자, 차변에는 금액이 3만원, 현금 3만원, 상품 2만원, 상품 매출이 1만원이 발생을 했죠. 자, 점점 익숙해지고 있나요? 자, 다음 문제. 3월 20일,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현금 100만 원을 대여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현금 대여한 건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여금,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데, 자, 일자를 보니까 1년 이내로 회수가 가능하겠죠.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회계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면 장기, 1년 이내이면 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1년은 어떻게 되나요? 1년까지는 단기, 1년하고 1일부터는 장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려준 돈은 빌려준 돈인데 1년 이내로 받기로 한 돈이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단기 대여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자산의 증가가 될 거고,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현금은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자산의 증가 차변에 써주고 현금은 대변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날짜 쓰고 계정 과목 차변, 계정 과목 대변, 그 다음 금액 써주면 되겠죠. 자, 분계장에다 작성을 해보면 3월 20일 차변에 단기 대여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거래를 요약해보면 현금을 단기로 대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상품 1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창고에 어떻게 돼요? 상품이 들어오겠죠? 그럼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계정 과목 상품, 자산의 증가, 차변했을 거고. 자, 대금은 외상으로 했는데 외상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나중에 돈을 외상값을 줘야 되죠. 그럼 아직은 외상값을 주지 않았으니까 외상값은 외상값인데 뭘 한 외상값이에요? 상품을 매입한 금액에 대한 외상값이다 라고 해서 외상 매입금이 될 거고요. 얘는 부채가 되겠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차변의 창고에 들어왔다 상품.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금액은 만원. 자, 분계장에다가 작성을 해보면 3월 20일 차변의 상품 만원이 들어왔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가 만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거래를 요약해보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상품 3만원을 이번에는 매입을 했는데 3만원을 3만원 중에서 만원은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 잔액은 2만원이 되겠죠. 2만원은 외상으로 했다. 자, 상품을 샀을 때 외상으로 했다. 방금 전에 배웠죠? 외상 매입금. 날짜 3월 25일 날짜 작성하고 계정 과목 파악했다. 상품, 현금, 외상 매입금. 자, 상품은 창고에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다가 써주고 현금은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했겠죠? 현금 대변에 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외상 매입금 부채라고 했었죠?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2만원. 자, 분계장에다 작성을 해보면 3월 20일 차변의 상품 3만원. 아, 그런데 보니까 상대 계정이 2개 이상이네요. 죄자라고 써주자. 여러 개의 계좌가 있다. 상대편 계좌에 상대편 계정이. 자, 현금은 만원 나갔고요. 만원 자산이 감소했고 부채 외상 매입금 2만원 발생했죠. 자, 그래서 적요를 보면 적요가 조금 길죠. 상품을 매입했는데 일부는 현금 지급했고 일부는 외상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이렇게 거래를 요약해놨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월 31일 날 종업원의 급여를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요거 잘 정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기업에서 회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급여는 받는 겁니까? 기업에 회계 처리할 때 주는 겁니까? 급여는 기업에서 종업원들한테 지급하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 회사원은 수익이 되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 사람들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하는 사람들은 요거 정리를 잘해야 돼요. 본인의 입장을. 회계 담당자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돈을 준 거죠. 회사 돈을.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다가 쓰죠. 자, 급여는 비용,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차변에 쓰고요. 현금은 대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다 쓰고 나머지 금액 6만 원씩. 자, 3월 31일 날 급여 차변에 6만 원 발생했고 비용이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6만 원 발생했죠. 거래를 요약하면 급여를 지급하였다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분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선생님 김쌤과 분계를 알아봤는데요. 자, 한 대여섯 문제 풀어본 것 같죠? 분계가 조금 더 친해지려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분계 문제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 문제를 찾아서 본인의 힘으로 한번 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는 절대 안 돼요. 장부의 두께만큼 내가 연습한 장부의 두께만큼 회계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문제를 많이 본인의 힘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를 분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펜이 손이 선뜻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눈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예전에는 제가 회계할 때 항상 회계 시간 끝나면 회계는 뭐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회계는 노가다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노가다가 좀 이렇게 정식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렇게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회계는 뭐다? 라고 하면 회계는 연습이다. 연습을 많이 해서 장부의 두께가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의 회계 실력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자, 회계는 뭐다? 연습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